만약에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이어 지연이자도 내야 되잖아요. 네. 지연이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연 690억 원이에요. 그래서 단순 어마무시하네요. 계산하면 하루에 1억 8천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김혜 변호, 이민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세기의 이혼, 우리나라 역대 이혼 중 가장 비싼 이혼, 화제가 된 최태원 SK 회장과 노서영 관장 이혼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1부에서는 저희가 위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부터는 재산분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2심 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현금 1조 3,808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금의 경우에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만약에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이어 지연이자도 내야 되잖아요. 네. 지연이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연 690억 원이에요. 그래서 단순 어마무시하네요. 계산하면 하루에 1억 8천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1심 가정법원과 판단을 비교를 해보면요. 1심의 재산 분할 금액은 이제 665억 원이었고, 이제 항소심 고등법원이 판단한 금액은 1조 3,808억 원으로 엄청나게 늘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냐? 우선 재산 분할을 산정하는 이제 방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쌍방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정리를 하고, 이 중에서 재산 분할이 되는 재산을 특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눠 갖는 개념인데요. 그런데 1심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특유재산으로 판단을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점부터 완전히 달랐죠. 1심 재판부는 이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이 결혼 전부터 이미 최 회장에게 귀속되어 있었던 투기재산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내조나 가사 노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식 같은 이런 사업용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혼 같은 사적 분쟁이 회사 경영이나 기업의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안 된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주식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버린 겁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또 이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전격 포함시키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1심 판결 이후에 노관장 측은 합수장에서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은 선배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주식에 대해서 혼인 기간 중인 1994년도에 2억 8천만 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고 그 후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통해서 그 가치가 3조 원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이제 포함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은 항소심에서는 완전히 받아들여진 거죠. 1심 판결 이후에 그 노관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인상 깊어서 좀 인용을 해드리자면 외부에 드러난 그 5조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채 안 된다.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그 사업을 현재의 규모로 일구는데 제가 기여한 게 고작 1.2%로 평가받은 순간 그 금액보다도 그동안의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라고 이제 심경을 토로를 했었고요. 이 소송 결과가 다른 가정과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1심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대기업 오너들뿐 아니라 그 규모를 불문하고 사업체를 남편이 운영하는 부부의 경우 저희도 이혼 소송에 보면 개인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과 이혼하시는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이런 경우에 외도를 한 남편이 수십 년간 가정을 지키고 안팎으로 내조해온 아내를 거의 재산상의 손실 없이 내쫓을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기업을 가진 남편은 가정을 지킨 배우자를 헐값에 쫓아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여성의 역할과 가정의 가치가 전면 부인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제 마음을 가장 괴롭힌다. 이런 내용을 남겨서 변호사로서 또 한 명의 여성으로서 약간 공감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항소심 판결에서 이렇게 입장이 완전히 바뀐 가장 큰 쟁점을 짚고 넘어가자면 과연 이제 특유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일 텐데요. 부부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는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의 재산이
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부부의 실질적인 공유재산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부부가 이제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어서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그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고 감소하는 거를 방지하고 증가하는 데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기여라는 거는 맞벌이 같은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육아와 가사노동 등 비경제적 활동도 다 포함되는 넓은 개념이죠. 특히 전업주부, 이제 주로 여성일 텐데요. 그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기여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점점 더 기여도를 높게 판단하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이 도입된 초기에는 만약에 아내가 전업주부다라고 하면 뭐 가사 양육 외에도 어떤 소득 활동을 해서 경제적으로 기여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최근 법원 판결은 가사와 육아에 전담한 경우, 또 가사와 자녀 양육에만 종사한 경우에도 그 자체로도 상대방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판례를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27년간 전업주부로 혼인생활을 유지한 아내였고, 이 가사와 양육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을 해서 남편이 혼인 전 취득한 토지에 재개발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 45%, 그리고 공무원 퇴직 시 받게 될 연금의 40%를 분할하도록 한 이제 그런 판결도 있었죠. 이처럼 판례가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 1심 판결에서는 겨우 1.2% 정도의 재산 분할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사실 1심 판결도 노관장의 전체적 기여 자체를 낮게 보았다기보다는 SK 주식회사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를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낮은 금액의 판결을 하게 된 셈인데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SK 주식회사 주식은 대규모 기업 집단의 경영권 행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뿐 가정경제 공동체와는 뚜렷하게 구분해 관리 운영되었다. SK 주식의 관리 업무와 실무는 과거부터 그룹 경영 기획실 등이 협력해 수행해서 원고의 기여나 관여가 없고, 가사 양육을 전담하면서 아트센터 나비관장을 맡고 있는 원고가 SK 주식의 가치 상승이나 처분 및 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재산 분할의 영향이 당사자 및 소수 가족에게만 미치는 일반 가정과는 달리 노소영 최태원과 같은 기업 경영자 부부의 재산 분할은 그 사회 경제적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특수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당사자가 재벌이고 기업의 주식이 대부분인 그 특수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한 거다. 이게 1심 판결의 주된 요지였는데요. 이러한 판단이 항소심에서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는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봤는데, 주요 근거들을 보면 SK가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면서 이제 불이익을 받지 않고 통신사업 진출에 크게 성공한 게 SK 성장의 밑바탕이 된 거다. 그런데 이러한 모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배경은 당시 그 현직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 노관장의 부친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그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전 선대 회장이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모험적인 경영을 감행해서 그게 결국 성공으로 이어지면서 SK가 이렇게 기록적으로 성장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항소심은 노관장의 부친인 김옥순 여사의 비자금 300억 원 메모를 근거로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최 회장의 부친에게 이렇게 흘러간 유입되었다라는 노관장 측의 주장도 이제 일부 받아들여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항소심에 대해서 최 회장 측은 이제 상고를 한다라고 하면서 거세게 반발을 했고, 최근에 또 이제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잖아요. 네, 최 회장 측은 바로 상고를 했고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최 선대 회장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를 나눠서 각각의 기간 동안에 SK가 얼마나 성장을 했고, 그리고 최 선대 회장과 최 회장 중 누구의 기여가 큰지 판단을 했는데, 재판부는 오류에 근거를 해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도 이제 곧바로 의견을 밝히면서요. 1998년 5월에 당시 이제 대한텔레콤 주식이죠. 그 가격을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이제 숫자 오류는 인정을 했는데, 그 재판부는 판결문의 수치 오류는 단순 오기일 뿐이고 판결 경정을 통해서 1998년도 주식 가액을 주당 1,000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판부는 주문까지는 수정하지 않았죠. SK 주식회사 가치 형성에 노 관장 부친이 고 노태우 대통령이 기여한 것을 인정을 했고요.
있는데요.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 과정에서 노관장 측 기여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텔레콤 주식 가격, 그 당시 주식 가격에 대해서 판결이 오기를 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 오류가 이 전체적인 기여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네. 라는 건데요. 지금 이 최 회장 측의 지적과 재판부의 판결 경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대법원의 결과가 더 어떤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법원으로 올라갈 경우에 4개월 안에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 여부가 결정이 되거나 그 기간을 지나서 정식 심리가 이루어진다면 상고 기각 또는 파기환송 이렇게 둘 중 하나로 결정이 내려질 텐데요. 뭐 아마도 대법원에서도 심리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근데 대법원에서 쟁점이 될 거는 노소영 관장이 S그룹 성장에 기여했는지와 관련해서 김옥승 여사의 300억 원 메모, 신빙성 이런 것도 핵심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1심 판결의 어떤 계산 오류가 과연 전체 그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세계에 이혼 역대 최고의 미저리와 재산분할 금액이 나온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판결에 대해서 1심과 항소심의 입장 변화, 앞으로 대법원에서 논의될 사안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고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 또 판결문이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 저희가 좀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추후 진행 사항을 보고 또다시 이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기의 변호였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